정말 엄청난 일이 터져온 국민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 폭로 충격인데요.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 파문과 탄핵의 불가피성에 대한 종합 분석입니다. 먼저 녹취록 공개의 충격과 파장이 역대급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0월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이 녹취록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의 상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첫째,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천 지시 내용입니다. 2022년 5월 9일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라는 이 발언은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공천을 직접 지시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추천이 아닌 공천권을 가진 당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는 표현은 공천 과정에서 당선자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황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통화 당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명태균 씨는 후일 다른 지인과의 통화에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라는 발언은 김 여사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추가 녹취록의 폭로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2년 6월 1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가 장관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증언입니다. 장관 안 쳐 뭐 안 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라는 발언은 김 여사의 영향력이 공천을 넘어 정부 인사에까지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위법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인데요.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통화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기 중 영향력 행사 문제인데요. 실제 공천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천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데요.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거의 직접성 차이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천 무렵 대통령과 현기환, 정무수석의 통화가 잦아졌다는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과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개입 방식의 차이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 방식을 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직접 공천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셋째, 판결의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이번 사안에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도 큰 이슈가 되었으니 이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천 개입의 범위입니다. 명태균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당선도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공천 개입이 단발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인사 개입 의혹인데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장관 인선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순실 사태와의 유사점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많은 유사점을 보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식적인 권한 없이 인사와 공천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녹취 파문은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과제가 분명해집니다.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조직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해선 최소한 수사 인력 50명은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천 개입의 전모와 대가성 여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실태,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의 불법성 여부, 기타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임기 중 정지되므로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과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짓거리는 선거 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추어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시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은 이러한 해명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 불가피성의 종합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증거의 직접성이나 개입의 명확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이 사태를 단순한 공천 개입을 넘어 심각한 국정농단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 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헌정 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